중년 관절염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휜다리 교정술과 부분 치환술 두 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근위 경골 절골술, 휜다리 교정술의 치료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리가 휘어져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일자로 펴주는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주로 안쪽에 관절염이 와 있잖아요. 안쪽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한 바깥쪽으로 체중이 분산되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망가진 내측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니까 통증도 줄여주고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도 완화시켜주고 그렇다 이거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다리가 일자인데 이렇게 다리 축이 무너지면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린다 이거죠. 안쪽에 병이 있는데 체중이 안쪽으로만 많이 실리니까 더 통증도 나타나고 관절염이 악화가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휜다리 교정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뼈에 금을 내서 벌려주고 금속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다리의 축이 일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가던 체중이 바깥쪽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안쪽은 많이 망가져 있을지라도 건강한 바깥쪽이 남아 있으니까 이 건강한 바깥쪽으로 체중을 분산시켜서 통증 없이 잘 걷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리의 축을 교정하려고 하면 수술 전에 정확하게 계측을 해야 돼요. 보통 O자다리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이쪽으로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휜다리 교정술을 하는 목적은 무게 중심선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떨어지게 하는 건데 가운데보다는 살짝 바깥쪽이에요. 이 안쪽은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이 건강한 바깥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바깥쪽으로 체중을 많이 돌려놓으면 오히려 바깥쪽이 너무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과도한 X자다리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점을 찾아서 가운데보다 살짝 외측으로 옮겨 놓는 걸 목표로 하는데 휘어진 다리를 벌려서 이 정도 선으로 딱 떨어지게 하려면 벌리는 각도라든지 교정 각도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교정적 절골술, 근위경골 절골술의 기준은 무엇이냐?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70세 이하여야 되고 내반 변형 5도, 위에 뼈랑 아래 뼈 휘어진 게 5도 이상의 각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일자다리면 이 축과 이 축이 0도가 되겠죠? 이렇게 O자다리로 휘어질수록 각도가 커지는데 이 휘어진 각도가 5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중년 관절염에서 휜다리 교정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내축구에게 주로 관절 간격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휜다리 교정술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바깥쪽을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니까 바깥쪽까지 관절 간격 좁아지면서 망가져 있으면 이런 휜다리 교정술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현재 5, 60대 인공관절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근위경골 절골술이 증가하고 있어요. 40에서 60 중반 이 중년의 나이에서는 어쨌든 자기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절골술로 가고 있다. 왼쪽 다리 O자 변형이 있으니까 무게 중심선이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실리고 있죠. 근데 관절 간격도 좁아지고 병이 있죠. 체중이 안쪽으로만 실리고 있으니까 병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관절경 사진 보면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 있고 MRI 봤을 때도 연골 밑에 뼈에까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에 좋은 정응증이 된다 이거죠.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는 교정적 절골술을 하면 무게 중심선이 가운데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망가졌던 이쪽으로 체중이 안 실리고 건강한 바깥쪽으로 비교적 분산이 되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관절염 진행도 막을 수 있다. 1년째 금속 제거술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이렇게 다 벗겨져 있던 연골 상태가 연골 재생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휜다리 교정술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연골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덮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연골 재생술 없이도 휜다리 교정술을 해놓으면 안쪽으로 가던 압박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감압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골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될 그런 여유를 찾게 된다 이런 거죠. 결과는 어떨까? 근위경골 절골술의 생존율을 보면 90%의 10년 생존율 보입니다. 10년 생존율 약 90%라는 의미는 100명 환자를 수술했을 때 10년 정도 지켜봤더니 90명은 재수술 없이 잘 쓰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여서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약 10에서 15년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다. 50대 중반에서 3, 4기 중기 관절염 환자인데 이런 환자들의
모델에서 휜다리 교정술 해놓으면 10에서 15년 쓴다고 했을 때 그런 인공관절 가는 시기를 한 60 후반까지는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50대라도 3, 4기면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50대 중반에서 인공관절 전치 환수를 해버린다. 70 가서 또 해야 되죠. 그럼 부분 치환술은 뭐냐? 말 그대로 안쪽 망가진 부분만 뼈를 절제해서 금속으로 덮어주는 그런 수술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모된 내측구획을 뼈를 절제하고 금속으로 덮어 씌워주는 수술. 일종의 치과 개념인데 정형외과의 크라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가진 부분 뼈 절제하고 그 부분에 덮어주는 거예요. 통증 없도록. 그래서 뼈끼리 닿아서 나타났던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안쪽으로 관절염 심해서 이렇게 뼈끼리 들러붙고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던 건데 그 부분을 치과 치료하듯이 이 끝에 부분 절제를 하고 금속 덮어 씌우고 그 금속 사이에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두꺼운 플라스틱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뼈끼리 닿던 통증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확 개선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쉽게 갈 거예요. 그래서 관절을 좀 열고 안쪽만 노출을 시키는 거죠. 뼈를 끝에 부분만 절제를 합니다. 아래랑 위에 뼈를 틀에 맞춰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시멘트를 발라서 금속을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속 사이에 이런 두꺼운 플라스틱을 넣어준다 이거죠. 이 두꺼운 플라스틱이 연골하고 연골판의 개념이라 이거죠. 이 안쪽만 바꾸는 거고 안에 십자인대 다 살아있고 뭐 바깥쪽에 내측 외측의 측부인대 다 살아있고. 부분 치환술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있냐? 한쪽만 망가져야겠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래서 안쪽 부분 치환술도 있고 바깥쪽 부분 치환술도 있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해서 60세 미만에서는 뼈끼리 달라붙어 있는 4기 관절염, 60세 이상에서는 관절염 3, 4기 정도. 관절염이 심하지 않아도 연골 밑에 뼈가 함몰되면서 뼈가 다 썩어 나가는 그런 골괴사증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외상 후 관절염으로 해서 뭐 연골판이 많이 절제돼서 없는 상태에서 관절 한쪽으로 심하게 왔다던가 이런 상태에서도 부분 치환술을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거죠. 60세 여성 환자분이고 안쪽으로 관절 간격 많이 좁아지면서 한쪽으로만 관절염이 와 있죠. 바깥쪽은 관절 간격도 괜찮고 깨끗합니다. 다리도 조금 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휘어지진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쪽만 바꿔주는 금속으로 대체시켜주는 부분 치환술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좁아졌던 부분이 약간 벌어지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다리가 좀 O자다리에서 비교적 일자다리로 그냥 교정이 되는 뭐 부가적인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었어요. 보면 결과는 어떠냐? 부분 치환술의 생존율, 10년 생존율은 휜다리 교정술하고 비슷합니다. 90%. 100명 정도 수술하면 10년 정도 지켜봤더니 90명은 별탈 없이 잘 쓰고 있다. 다만 수술 후의 활동도에 따라서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인공관절 부속물의 마모나 탈구 등 이런 조기 손상 가능성은 있다 이거예요. 10년이 안 가서도 망가지는 일이 생긴다. 두 수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휜다리 교정술하고 부분 치환술의 공통점은 과연 뭘까요? 한쪽만 망가져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한 외측구획은 다 보존이 되는 거고, 십자인대, 측부인대 등도 다 보존이 된다 이거죠. 휜다리 교정술의 개념도 안쪽이 망가져서 이 달아있는 안쪽 대신에 이 건강한 바깥쪽으로 쓰려고 무게 중심을 조금 바깥쪽으로 돌려놓는 그런 치료 개념이잖아요. 보통 1년째 금속 제거술을 해서 들어가 보면 바깥쪽 연골 상태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바깥쪽도 잘 보존은 돼요. 부분 치환술하고 전 치환술을 이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전 치환술은 무릎 가운데에 십자인대 이렇게 다 날리고 전반적으로 금속으로 덮어 씌우고 그 안에 두꺼운 플라스틱 넣어주는 거고, 부분 치환술은 십자인대들 다 기능 살려주고 무릎 기능을 다 보존을 시켜주는 거죠. 망가진 부분만 금속으로 대체를 시켜준다. 두 수술 중 통증 호전 효과는 어느 것이 더 좋나요? 부분 치환술이 당연히 통증 개선 효과는 더 큽니다. 휜다리 교정술은 본인 관절은 다 살려주고 여기로 부하되던 무게 중심을 살짝 바깥쪽으로 옮겨 놓는 개념이라서 관절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절 바깥에서 뼈를 교정해서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관절을 안 건들죠. 관절은 남아 있어요. 근데 부분 치환술은 망가진 부분을 절제하고 금속으로 덮어 씌운다 이거죠. 그러면 통증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이 없는 거죠. 휜다리 교정술 전 통증 강도 한 100 정도다. 그러면 휜다리 교정술 하고 나서는 한 20 이하로는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부분 치환술 하면 한
100 정도 아프던 게 한 5까지 확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관절염이란 것 자체가 연골만 그냥 기계적으로 달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골 밑에 뼈의 대사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활액막,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그런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휜다리 교정술에서는 당연히 통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100으로 아프던 게 0으로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분 치환술이 재활이 빨라요. 왜냐? 휜다리 교정술 하면 뼈에 금을 내서 벌려서 금속판을 고정시키는데 이 벌려진 부분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목발을 한 4에서 6주는 최소한 잡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벌려진 부분에 뼈가 채워질 수 있도록 뼈 이식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골 형성 촉진제를 주사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 치환술에서는 망가진 부분 뼈 절제되고 그곳이 뼈랑 강력하게 결합이 되는 금속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발을 잡거나 할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중년 여성분들은 뼈가 약해진 분들이 좀 있어서 한 3주에서 4주는 목발을 잡게 합니다. 간혹 체중을 디딜 때 이런 부분에서 약해지면서 금이 가서 골절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조심을 하고는 있지만, 뼈 유압 기간이 필요 없는 부분 치환술이 당연히 복귀 속도가 빠르다. 자 변형이 심해도 부분 치환술 가능할까요? 다리 휘어진 정도가 10도 이상의 이런 내반 변형에서는 절골술을 해야 됩니다. 부분 치환술을 하면 안 돼요. 부분 치환술을 하면 부가적으로 약간의 교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교정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도 이상에서 부분 치환술 해놓으면 또 체중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실리는 상태에서 안쪽 금속 부품이나 플라스틱 부품이 금방 망가질 수 있어요. 제 사례를 또 한번 볼게요. 55세 여성, 심한 내반 변형인데 70대 이상의 무릎처럼 관절 간격이 거의 들러붙은 상태로 왔고, 다리 휘어진 정도도 많이 심해서 체중이 거의 무릎 안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지나가고 있죠,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 안 하고 휜다리 교정술을 한다는 거죠. 수술 전하고 후를 비교를 해보면, 수술 전에는 다리도 심하게 휘어져서 섰을 때 무릎 사이에 공간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휜다리 교정술 해놓고 봤더니 다리도 일자로 되고 무게중심도 골고루 잘 분산이 되고 있고 빈 공간도 많이 없어졌죠. 다리가 일자로 잘 펴졌다는 의미입니다.